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권이라 하면은 다양한 점포 또는 상업 집적지가 고객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상권은 약 고객의 80% 이상이 거주 또는 통근하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범위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상권의 넓이는 점포의 크기, 또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, 또 상업 집적도, 교통기관의 편리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? 상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좀 보면은요, 유사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또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, 이런 또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또 유사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유사한 연령대나 또 유사한 그런 취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다. 또 주거 용도의 아파트, 단독주택 등 결국 소비 형태 자체가 비슷한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의 형태로 이렇게 모여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은 굉장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기본적으로 상권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창업을 할 때 상권을 설정하고 또 기준점의 정확한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상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출점을 하는 영업의 종류나 또는 영업의 형태에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상품의 구성, 또 상품의 가격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. 또 구매력을 추정한다든지 또 매출을 설정을 할 때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판촉 활동 범위를 결정할 때 있어서도 필수적인 그런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따라서 이러한 상권들은 창업을 하는 또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상권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상권을 보느냐 하는 것이겠죠. 물론 뭐 딱 지정되어 있는 정해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권을 볼 때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상권을 보고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가 상권을 볼 때는요, 상권의 세력 범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기서 상권의 세력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권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력 범위를 설정할 때는 큰 기준점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. 상권의 지도 또는 배후단지의 시설의 규모, 그 다음에 거주 인원,
총인원, 그 다음에 교육 수준, 또 소비 수준, 주거 형태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의 세력 범위를 설정하곤 합니다. 또 우리가 상권을 볼 때는 소비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. 이런 소비 형태와 관련해서는 주중, 주말의 소비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, 그다음에 성별, 연령대,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,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을 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, 또 역세권 같은 경우에 대형 유통산업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, 또 사무실이 밀집되어져 있는 오피스가들, 그다음에 핵심 상권, 핵심 점포들이 모여 있는 것, 그다음에 대학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상권을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. 또 한 가지로는 유동인구의 접근성, 특히 접근의 편리성,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어떤 교통수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지, 그 다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이 편리한지, 또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자동차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. 항상 변한다. 그래서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. 현재 상황, 현재 시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상권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적인 측면들을 더 변수로 놓고 상권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상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분석해 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 7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우리가 상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요, 투자 금액은 상권의 함수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은, 즉 상권에 의해서 투자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소요될지를 상권 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상권은 투자 금액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상권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. 상권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점들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상권을 분석했을 때 이 영향력이 고정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. 상권은 언제든지 수시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의 형태나 객단가에 의해서 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아지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다소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케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상권이 받쳐줄 때 이런 노력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상권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 목표는 바로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액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는데, 즉 특정 입지에서 특정 사업을 할 경우에
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추정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매출액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우리가 상권을 통해서 영업의 종류, 영업의 형태 등에 대한 선정을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의 방법으로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입지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입지론적인 접근법을 쓰는 것이 가장 우수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수한 입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상권에 적당한 그러한 아이템의 상품을 접목시키는 것이 상권을 제대로 분석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의 순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권리금, 또 임차보증금, 또 임차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상권 분석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입지와 상권 조사를 통해서 비용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성 분석의 또 창업 단계에서의 분석의 기본 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섯 번째로는 창업 이후에 성공적인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펼치게 될 텐데 이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상권의 분석 자료가 바로 기초적인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권 조사는 조거 체형의 편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상권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 매출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은 그 추정 매출을 통해서 손익계산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손익계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손익계산 추정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.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는 관점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할 것이냐 하는 기본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상권 조사 및 분석 자료는 매우 유익한 그런 자료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